자, 여기 L2 스위치에 스위치 스피드 포워딩 메소드에 대한 것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그 모든 스위치에 적용된다고 보시면 맞아요. 그리고 어, 커넥션 하는 방법에 따라 가지고 여기 또 오토 디텍션 하는 그런 내용도 나오는데, 라우터에도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그 라우터에도 기본적으로 L2 인터페이스 통해 가지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동일하다고 보시면 맞아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레이어 2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과거에 어떤 네트워크 장치들을 만들어 스위치를 이용해서 만들 때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자, 프레임 포워딩 메소드는 시스코 스위치, 뭐 시스코에 기반된 것처럼 보이는데 꼭 시스코가 우선적으로 했다고 보시면 맞아요. 자, 스위치는 포워딩 메소드가 두 가지 중에 하나다. 스토어 앤 포워드하고 컷스루 두 가지에 대한 거죠. 스토어 앤 포워드는 말 그대로 프레임 전체를 다 스토어하고 난 다음에 한번 보고 문제가 없네 하면 포워드를 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컷스루는 일단 앞부분부터 그냥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보내고 나서 잘못됐네 라고 판단이 들면은 이제 그다음 에러 났다고 이제 알려주는 건데, 이게 통상적으로 네트워크 자체가 에러가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요즘은 깨끗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컷스루로 하는 게 많죠. 그럼 프레임 책섬은 어디서 하느냐? 중간에 왔더라도 저쪽 단말 쪽에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중간 스위치에서 하지 않고 단말 쪽에서 프레임 체크를 하고, 뭐 웬만한 것들은 전부 다 에러 없이 다 전달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볼게요. 스토어 앤 포워드 스위칭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프레임을 전부 다 리시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CRC를 계산하고, CRC가 제대로 됐구나라고 하면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를 보고 나서 어떤 인터페이스로 보낼까 하고 난 다음에 해당하는 포트로 보내는 방법이 스토어 앤 포워드 스위칭입니다. 컷스루는 프레임이 전체를 다 받기도 전에 포워드를 하는 겁니다. 포워드 프레임 비포 리시브드 하기 전에 하는 방법입니다.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만 받으면 바로 이제 포워딩을 시작하는 것이죠. 투어 앤 포워드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에러가 좀 안 나는다는 거죠. 프레임 에러를 만났을 때 그것에 대한 장점이 있는 것이죠. 에러가 디텍션되면은 그거를 이제 버리면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해당하는 밴드위드스가 소모되는 거를 줄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밴드위드스가 좀 높아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건데, 프라임포워드 스위칭은 QS 하는 그런 관점에서 프레임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데 있을 때는 좋아요. 무슨 얘기면 프레임 프라이어리티를 줍니다. 레이어 2에서도 QS를 합니다. 레이어 2에서 QS를 할 때 프레임 클래시피케이션을 합니다. QS 서비스, 컬러 터브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VoIP가 그런 해당이 돼요. 여기 보면 VoIP에 대한 것을 웹 브라우저보다 조금 우선순위를 높게 주고, 스위치가 이게 VoIP네? 그럼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되겠네? 그때 이제 스토어 앤 포워드를 써가지고 만약에 우선 처리에 대한 것을 할 때는 좋죠. 근데 레이어 2에서 이렇게까지 뭐 밴드위드스가 막 간들간들할 때는 의미가 있지, 오버플로우 비저닝 돼 있을 때 네트워크에 지나다니는 트래픽보다 밴드위드스 훨씬 클 때는 사실 그렇게 구분이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하지만 내용상으로는 QoS 처리하는 측면에서는 컷스루 하려고 하는데 없어져 버리는 것보다 스토어 앤 포워드 해가지고 했을 때는 QoS 하는 점에서는 도움이 된다는 것이고요. 컷스루 스위칭에 대한 것은 이 보면 트랜스미션이 끝나기도 전에 데이터 받자마자 바로 보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거 보게 되면 스위치 버퍼가 충분한 거에 대한 얘기죠. 스위치 버퍼가. 그래서 어디로
enough for frame read destination MAC address forward out of data에 대한 것이죠. 근데 이제 에러 체킹하는 것을 수행하지 않는데 코스로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패스트 포워딩이 있고요. 프래그먼트 프리 스위칭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보면은 그 패스트 포워딩에 대한 거 보면 lowest level latency immediate forwarding packet reading destination address. 있자마자 바로 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전체 프레임 중에 데스티네이션만 보고 나서 확 보내는 방법이고요. 프래그먼트 프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보게 되면은 프래그먼트에 대한 것을 보면은 어떻게 되면 여기 보면 스위치가 에러 체크 64바이트까지만 하는 거야. 64바이트까지만. 64 그러니까 최소 64바이트까지 보고 나서 이제 데이터를 보내는 것이 프래그먼트 프리 스위칭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그 이유가 있어요. 대부분의 컬리전 발생하고 에러 발생하는 것이 첫 번째 64바이트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높더라 이거는. 그러니까 프래그먼트 프리가도 스루풋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에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을 보고 나서 에러가 없다고 보내는 것과 그냥 앞부분 무조건 보내는 거하고 놓고 나서 보게 되면 에러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을 일단 컨펌을 하고 보내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프래그먼트 프리 스위칭이라는 것이 64바이트에서 너무 처음 64바이트에서 에러가 많이 나니 이 부분에 대한 에러 체크를 하고 난 다음에 보내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하고 나서 보내는 것이 프래그먼트 프리 스위칭이고요. 패스트 포워딩 스위칭은 그게 아니라 무조건 앞부분의 데스티네이션만 어드레스만 보고 나서 보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컷스루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실은 대부분이 패스트 포워딩 스위치예요.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만 보내고 보내는 방법이에요. 사실 이런 거를 그 CCNA 파이널 시험에서 물어보느냐 안 물어보느냐 저도 뭐 경험이 많지 않으니까 저도 뭐라고 말을 못 하겠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있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그 용어에 대한 것만 조금 잘 알고 있으면 이게 이런 뜻이었지라고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요거나 그럴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위치에는 메모리 버퍼를 어떻게 두느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더넷 스위치가 버퍼링 테크닉을 버퍼를 두죠. 로스를 막기 위해 로스가 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스토어를 하는데 포트 베이스드 쉐어드 메모리, 포트 베이스드 메모리, 쉐어드 메모리예요. 그러니까 포트마다 메모리를 두느냐 아니면 모든 포트가 동일한 쉐어드 메모리를 쓰느냐의 이야기예요. 장단점은 있을 것 같아요. 어느 특정 포트로 막 몰린다고 할 때는 그쪽 포트는 만약에 뭐 메모리를 뭐 많이 어사인해 주면 좀 덜 할 테고 만약에 유니폼하게 메모리가 각 포트마다 동일할 때 나는 로스가 포트 메모리일 때는 좀 많이 발생하는데 쉐어드인 경우는 뭐 공유하니까 좀 덜 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포트 베이스는 Q가 스페시픽 인카밍, 스페시픽 아웃고잉에마다가 링크에 대해서 이제 프레임 버퍼를 하는 그런데 보게 되면 프레임이 아웃고잉 나가는 포트에 출력 포트에다가 프레임을 두죠 주로. 그다음에 버퍼 사이즈 하나만큼의 프레임 하나만큼의 버퍼를 둔다면 이게 그 딜레이가 싱글 프레임 딜레이가 될 것 같아요. 하나 정도만 집어넣을 수 있는 용량이면. 그런데 쉐어드 메모리 같은 경우는 모든 쉐어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다이나믹하게 모든 포트에다 준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만큼 딜레이가 좀 있을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디테일하게는 잘 보진 않았습니다.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다음에 쉐어드 메모리 버퍼링은 라지 프레임 딜레이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딜레이
준다는 대신에 드랍할 수 있는 것은 좀 줄일 수가 있겠죠. 쉐어드 메모리.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만 생각하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시메트리컬 스위칭, 그러니까 유니폼하게 시메트리컬하게 메모리를 두는 게 아니라 어시메트리컬하게 함으로써 보게 되면은 디퍼런트 데이터 레이트, 그러니까 출력 나가는 데가 10메가, 100메가, 1기가가 막 섞여 있을 때, 그때는 이게 상당히 유리하겠죠. 저쪽에서 1기가로 트랜스미션 하는데 난 10메가로 쪽으로 보내줘야 돼. 1기가로 받아서 10메가로 보내야 할 때. 이럴 때 상당히 유용하게 이 버퍼가 쓰이고, 특히 그랬을 때 어시메트리컬 스위칭 할 때 더욱더 쓸 수 있다는 얘기가 여기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버가 연결되어 있는 때는 더 많은 밴드위드스를 줘야 되겠죠. 더 많은 메모리를 어사인하고, 그랬을 때는 쉐어드 메모리가 훨씬 더 유리할 것 같다는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은 사실 뭐 여러분들이 접해보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좀 익숙하지 않은 내용이지, 사실 영어가 막 여러 개 뭐 좀 이렇게 표현하고 저렇게 표현하는 거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논리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은 스토어 앤 포워드 컷스루에는 패스트 포워딩하고 프래그먼트 프리 스위칭, 그다음에 출력단에다가 아웃고잉 포트에다가 포트 베이스로 놓을래 아니면 모든 거에다가 다시 같이 쓸 수 있는 쉐어드 메모리로 버퍼링 할래, 그렇게 구현상의 이슈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팅에 대한 피지컬 스피드에 대한 two of most basic setting, 밴드위드스 듀플렉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밴드위드스가 얼만큼이야? 10메가야, 100메가야? 그 다음에 해프 듀플렉스에 풀 듀플렉스에 대한 거지 인디비듀얼 스위치 포트마다 실은 다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진짜 이게 랜 스위치 설정하는 게 큰일이네. 큰일이에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보게 되면 이게 오토 MDIX라는 기능이 있어갖고 내가 몰라도 되는데, 일단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는 여러분이 일단 알고 계시면 되고, 설정할 때는 그냥 꽂으면 돼요. 자, 풀 듀플렉스, 해피 듀플렉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 오토 니고시에이션 합니다. 오토 니고시에이션은 옵션이에요. 이더넷 스위치하고 니카드에서 오토 니고시에이션이에요. 그리고 아래 자신이 그냥 오토 컨피규레이션을 합니다. 투 디바이스가 오토매티컬리 니고시에이트해서 베스트 스피드하고 베스트 캐패빌리티를 설정을 합니다. 기가비 이더넷 스위치는 풀 듀플렉스만 있지 해프 듀플렉스는 없습니다. 기가비 이더넷 스위치는 1기가비피스에다 풀 듀플렉스만 쓰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듀플렉스 스피드 세팅하는 게 있습니다. 듀플렉스 미스매치가 나면은 이제 골치 아프죠. 왜냐하면 퍼포먼스가 떨어지고 노스가 발생. 이게 10메가로 쏘고 100메가로 받으면 문제가 없는데 100메가로 쏘고 10메가로 받으면 거기는 이제 리스버 단중의 용량이 작으니까 문제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풀 듀플렉스로 쏘는데 저쪽에 해프 듀플렉스 받아. 그러면 이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이 퍼포먼스를 떨어뜨리게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원 오버 포트 링크가 리셋 발생하고 오토 니고시에이션이 does not result in both link partner having the same configuration. 같지 않은 거에 대한 것을 뭐 리셋. 근데 이제 리컨피그 하는 겁니다. It also occur user one side of link forget to configure other. 만약에 한쪽을 했는데 한쪽을 안 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한쪽에서 오토 니고시에이션이 설정이 돼갖고 보스 사이드가 오프되고, 그 다음에 베스트 프랙 그렇게 된다는 얘기고, 가장 좋은 거는 뭐냐, 양쪽 다 이더넷 스위치를 풀 듀플렉스로 연결하는 것이 좋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보게 되면 두 개의 스위치하고 스위치 사이에서 설정하는 문제가 되는데, 사실 이것도 뭐 문제는 없어요. 그냥 연결하기만 되는데, 여기 보면 여기 보세요. 난 풀 듀플렉스야. 나는 내가 언제든지 보낼 수 있어. 내가 받든지 보내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해피 듀플렉스. 난 해피 듀플렉스야.
나는 있잖아, 링크가 비어있을 때만 보낼 수 있고, 컬리전도 난 발생할 수 있어. 막 이랬을 때 문제가 되는 그런 시나리오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보니까 이랬었지라고 생각이 납니다. 근데 오토 MDIX가 이제 모든 걸 해결해 줍니다. 이게 크로스오버하고 스트레이트 스루 케이블도 다 해결해 줍니다. 이게 크로스오버하고 스트레이트 케이블에 대한 거 할 때 크로스오버에 대한 거 TX, RX를 서로 이제 꼬아주느냐, 스트레이트 스루는 RX, TX를 같이 놓느냐에 대한 얘기인데, 뭐 보면 뭐 스위치, 라우터 빌 때에는 그냥 크로스오버. 그 다음에 일반 단말하고 뭐 스위치 연결할 때는 스트레이트 스루 뭐 이렇게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걸 지켜가면서 옛날에는 케이블도 그걸 이제 확인해야 되고 해프 드플렉스, 풀 드플렉스 세팅도 맞춰야 되고 단말 이게 10메가짜리에 100메가 단말이야. 그것까지 다 맞춰줬었어요. 어? 그래서 여기 나왔네. 그리고 이제 보면 라우터를 직접 연결하거나 혹은 호스트를 이거 라우터하고 호스트를 직접 연결할 때는 크로스오버 커넥션이다. 이거 여러분 아마 슬라이드에 나올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대부분의 동작 자체가 보게 되면은 이게 스위치가 중간에 없어져서 그런 거예요. 스위치가 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어, 라우터하고 호스터가 직접 연결되는 경우에 대한 시나리오가 크로스오버인 거예요, 지금. 그런 마치 호스트 대 호스트 직접 연결한 거랑 동일하잖아요. 그게. 그게 왜 그러냐면 중간에 스위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기본 생각은 뭐냐면 단말, 스위치, 라우터 이렇게 컨피규레이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스위치 없이 그냥 호스트하고 라우터 직접 연결했다는 얘기는 호스트 직접 연결한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제 다이렉트 커넥션에 대한 얘기가 보통 호스트에 대한 것이 있는데 호스트 라우트일 때도 동일하게 크로스오버를 써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요. 만약에 중간에 스위치가 들어와 있으면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거는 여러분 보기에 저기 뭐야 이렇게 자료 보시게 되면 요거에 대한 슬라이드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호스트 연결할 때, 호스트 스위치 연결할 때, 스위치 라우터 연결할 때, 스위치 연결할 때, 라우터 연결할 때, 그거 그때 보시면 되는데 얘네들의 기본 필로소피는 호스트, 스위치, 라우터로 연결하는 거를 기본 생각하고 호스트 연결하는 거나 호스트, 라우터 연결하는 거는 크로스오버를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most switch device는 최근에는 automatically medium dependent interface crossover feature를 사용합니다. 이것을 enable 시키려면 스위치가 케이블 또 얘가 어떤 건지 구분하고요. 포트 컨피규레이션도 다 합니다. 물론 만약에 케이블이 뭐 그 안에 연결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게 정상적인 케이블, 크로스오버, 스트레이트 스루 케이블일 때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크로스오버와 스트레이트 스루가 공격하는 케이블에 대한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오토 MDIX 퓨처는 시스코 iOS 릴리즈 12.2 버전 이상서부터만 쓰고 그 낮은 버전에서는 이걸 지원되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크래프트 케이블 쓰고 오토 MDIX 퓨처를 쓰게 되면은 가능하고요. 그거의 커맨드가 MDIX 오토가 됩니다. MDIX 오토라고 하는 인터페이스 컨피규레이션을 쓰시면은 이제 다 쓰게 됩니다. 자, 여기서 레이어 2. 제가 여기 레이어 2를 조금 자세하게 했어요. 왜냐면 앞에 내용하고 달리 여기는 조금 뭐랄까 그냥 연결해서 쓰지 그렇게 뭐 심도 있게 다루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레이어 2에 대한 거 그냥 허브 그냥 꽂아서 쓰면 되지 않아? 스위칭 허브 꽂아서 쓰면 되지 않아? 와이어리스 랜 그냥 꽂아서 쓰면 되지 않아? 기본 설정만 해주면 되지 않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보면은 스패닝 트리라든가 그다음에 버추얼 랜에 대한 컨셉을 아셔야 되는데 그런 맥락에서 레이어 2에 대한 것을 쪼끔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아마 일반 텍스트 뭐 데이터 통신이라든가 이런 쪽엔 잘 다루지 않는 내용이어 가지고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절대 어려운 내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보시면 좋겠습니다.